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 2018년형 메르세데스 AMG GTS입니다. 일반적으로 AMG는 기존 벤츠 모델의 고성능 모델들이 많은데 이 GTS는 AMG의 유일한 전용 모델입니다. 제가 AMG 모델들을 많이 타보긴 했는데 AMG 모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을 만나보게 되다니 이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국내 출시된 AMG GT는 AMG GT 그리고 AMG GTS 두 가지입니다. S가 붙으니까 무언가 더 강력할 것만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일반 GT 모델에 비해서 더 강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2018년형으로 출시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를 비롯해서 포르쉐 911, 에스턴 마틴 DB11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렇게 위화감 들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하되 겁내지 않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522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AMG GTS 자세하게 함께 살펴봐 주실 박교돈 편집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교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MG GTS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 국내 출시됐을 때 타보셨었죠? GTS의 에디션 1 그때도 하얀색이었는데 네. 성훈 씨 좋아하는 하얀색. 그래서 오늘 2018년형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2018년형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벤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없었어요. 네. 보통 그 연식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독일 차들도 뭔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을 조금 개선하거나 아니면 성능이 말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식 바뀐 모델들을 출시한 예들은 꽤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또 약간 변화를 주더라도 무슨 라이트의 색깔 바뀌는 거 그런 정도인데, 사실 이번에는 디자인도 또 조금 바뀌고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얘는 뭐지? 지난번에 타셨을 때 좀 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시끄럽기도 했고 좀 거칠기도 해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아니 진짜 이번에 많이 바뀌었을까요? 2018년 사실 형으로 그 GTS가 정말 강력하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안정성도 정말 좋아가지고 차의 주행과 관련해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평상시에 타자니 좀 많이 시끄럽고 또 승차감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하기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제가 지지난달에 독일 가서 C63, AMG C63을 시승을 하고 왔잖아요. 그 차들이 바뀌기 전에 너무 과하게 다듬었다. 얘네들이 이제 M3, M4랑 한번 경쟁을 해보기 위해서 작정하고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페이스리프트한 모델을 타보니까 어때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 부분을 진짜 잘 잡아놓은 거야. 와, 이건 사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체도 매끄러우면서 그러면서 안정감도 정말 잘 살려나고, 얘네들 이걸 못해서 이렇게 했던 건가? 아니면 일부러 한번 해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잡아놔가지고 지금 이 차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사실 기대가 좀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패스리프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굳이 2018년형을 이렇게 출시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차는 지금 포지셔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작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것도 또 아니에요. 이게 휠 베이스가 2620mm인데 우리가 아반떼가 2700mm고 i30가 2650mm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i30보다도 더 짧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경쟁 모델,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911? 91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도 이 차가 지금 2억 초반, 2억 700만 원인가 이 정도니까 911 중에서 카레라 S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발표된 게 1억대 중반이지만 거기도 이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처럼
세라믹 브레이크 놓고 뒤에 스포일러 달고 가죽으로 막 스웨이드 이런 거 놓고 하면 네. 금방 2천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911이랑 가격대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성능도 나름 비슷하고 그래서 911을 잡으려고 나온 모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사이즈 면에서 보면 911은 기본적으로 그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다 보니까 네네. 뒤쪽 오버행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휠 베이스가 좀 되게 짧은 편인데 이 차는 뭐 전통적인 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충분히 길고 사이즈는 911보다 조금 더 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에스턴 마틴의 지난번에 DB11은 이제 그 좀 더 큰 GT 모델이고 좀 더 작은 벤티지랑 비교하면 아마 얘랑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벤티지는 길이는 짧은데 휠 베이스는 또 얘보다 또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길이랑 휠 베이스랑 뭐 포지셔닝이랑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뭐 굳이 경쟁 모델을 꼽는다면 911, 그다음에 벤티지, 아우디 R8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조금 더 높고 걔는 미드십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R8도 어느 정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R8까지도 오랜만이네요. R8까지도 어느 정도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가격을 제외하고서 페라리 모델들 중에서 좀 비슷한 성격 갖고 있는 차는 없어요? 근데 지금 페라리 중에서 제일 작은 모델이 포르토피노잖아요. 네네. 사실 그 차랑 비교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또 성능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게 이제 성능을 이야기할 때 뭐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로백 기준으로 보면 네. 제로백이 4초냐 3.5초냐 3초냐 3초 이하냐 네. 요즘 이제 워낙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그런 순으로 끊게 되는데 이 차가 지금 3.8초거든요. 네. 그러면 3.8초면 3.6초에서 4.1초 레인지에 들어오는 차들은 얘 경쟁이다. 그다음에 3.0에서 3.5초에 들어가는 거는 얘보다 한 급 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포르토피노는 조금 더 윗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가격도 그렇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페라리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사이즈 면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걔도 역시 가격이 높고 성능도 더 높고 우라칸은 뭐 제로가 3초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모처럼 네. 직설송원의 선택 한번. 아우 오랜만이네요 이코노. 자 이거 디자인만 봤을 때 이 네. 차랑 포르쉐 911이랑 디자인만 가지고 봤을 뒤돌아서 때 말하겠습니다. 송원 씨의 선택은 뭐야? 벌써 포르쉐 힌트를 911. 주는 건가? 아 진짜? 네. 근데 911은 네. 사실 디자인이 늘 비슷해가지고 네. 좀 식상한 면도 있잖아. 왜냐면 저는 좀 앞모습이 그래도 약간 뾰족한 뾰족하잖아요. 느낌. 근데 아. 이 차는 약간 앞모습이 좀 무뚝해요. 아 맞아 이게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여기만 보면 네. 많이 뾰족해졌는데 네. 그래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뭉툭한 네. 느낌. 그리고 네. 이 차가 지금 그 상어코 네네네. 그 앞모습을 지금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래보다. 맞아. 그러니까 더 좀 뭉툭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극적인 이미지가 그래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GTS를 딱 떠올리면 AMG GT를 떠올리면 딱 이 실루엣이 연상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취향은 맞아요. 911은 뭐 영원한 로망이니까. 네. 이번에 사실 페이스리프트도 아닌데 네. 근데 앞에 범퍼가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요. 네, 사실 이쪽이. 이런 범퍼를 이 정도로 바꾸면 이건 진짜 페이스리프트급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가 기존에는 이렇게 가로로 핀이 있었는데 그릴이 더 커지면서 세로 핀을 넣었거든요. 네, 15개 핀이 네, 꽂혀졌죠? 이거는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나름 설득력 있다는 얘기인 게 네. 일단 GTR이 이런 스타일로 일단 먼저 바뀌었고 네. 그러고 나서 지난번 AMG C63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바뀌고 이게 예전에 그 전설적인 300SL 걸윙 도어를 단 네. 그 300SL의 레이스카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 레이스카 버전이 이게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맞아요. 부르는데 이런 스타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쓰다가 이제 GTR 이후에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뭐 여기저기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까 얘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적용했다. 나름 설득력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는 게 신기한 너무 거지. 아깝지 않나? 페이스리프트 때 페이스리프트 적용하지. 어떻게 뭐가 그러니까. 달라질까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그래도 확실히 가로 라인이 아니라 이제 세로 라인이다 보니까 더 긴장감도 생기고 네.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그리고 인상을 주는 그릴 것 같아요. 자체도 그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여기 아래쪽이 더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뾰족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네네. 그리고 앞쪽으로도 돌출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이게 좀 밋밋했었는데 좀 돌출이 많이 돼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그리고 범퍼 아래쪽도 디자인이 바뀐 게 바뀌었죠. 네. 여기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핀도 맞아요. 하나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AMG를 이야기할 때 네. 범퍼 아래쪽에 이 윙, 네. 이 윙이 이렇게 돼서 A자를 형성한다고 해서 A-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이 A-윙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지난번 모델도 이게 여기까지 A가 됐다가 끝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좀 약간 F1 머신의 그 프론트 노즈에 있는 스포일러처럼 그런 날개처럼 형상을 좀 해가지고 나름 멋있었는데 이번에 좀 형상이 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얀색이고 네. 그 다음에는 바디 컬러가 다른 거였는데 여기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요 윙이랑 요 범퍼랑 약간 분리되어 있었는데 네. 좀 연결시키면서 이것도 더 커지게 그렇게 해서 앞모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앞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차가 녹아내리는 느낌. 약간 아래로 뭔가 네. 뚝뚝 뭔가 떨어질 것만 어, 같이 네. 그런 형상을 좀 보여준 것 그래? 같아요. 이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좋은 거죠. 뭔가 뜨거운 차다. 아, 그런 네, 의미예요? 너무 뜨거워서 아, 뭔가 다 아니, 녹아버릴 것 난 같아요. 막 흘러 아래로 이런 녹아내리는 데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뭔가 아래로 깔린다는 느낌을 주니까. 헤드램프는 어때요? 뭐 이번에 바뀐 건 헤드램프는 없는데 근데 저는 조금 새로워요. 왜냐면 이쪽에 지금 음. 크롬 재질로 쓰인 약간 뚜껑 세- 같은 게 세 있어요. 개를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네, 네. 덮어놨어요. 이 네. 느낌이 참 별거 아닌데 음. 되게 예리하고 또 새로운 느낌을 주네요. 네, 이게 네.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라이트를 밑에서 쏘고 위에 반사. 뚜껑에서 반사시켜서 앞으로 보내는 거거든. 근데 되게 좀 예뻐요. 날카롭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제 눈에 많이 띄는 게 금색 브레이크, 네네. 캘리퍼. 여기 이제 세라믹이거든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면 금색을 AMG는 지금 다 금색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빨간색이 세라믹이 아니고 네. 빨간색은 기본이고 금색이 되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 이게 지난번에는 에디션 1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S에는 아마 옵션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GTS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그냥 기본으로 넣어가지고 그 대신 가격이 좀 올랐어요.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고 뒤에 LSD, 전자식 LSD 들어가고 레이스 네. 모드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어 스포일러도 네.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에디션 1이 없는 상황에서 네. GTS는 더 많이 고급스러워요. 실내도 가죽도 더 많이 쓰고 카본도 들어가고 막 스웨이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거니까 네. 상품성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좋아졌는데 가격이 오른 부분은 또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성능을 S는 즐기고 싶지만 다른 기능들은 필요 없을 때 좀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기본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옵션들이. 근데 이제 좀 적용된 부분이 이 브레이크랑 LSD랑 레이스 모드랑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달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GTS급의 달리기를 즐기고 네네. 싶은 분들한테는 사실 이 정도 브레이크는 있어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이 정도는 S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가지고 만약에 막 서킷에서 되게 자주 가고 이 차를 극한으로 달리는 걸 즐기겠다고 하면 이 장치들이 다 적용되는 게 좋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를 사서 그렇게까지 달릴 것 같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냥 좀 스포츠카를 즐기는 느낌으로 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GT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옆모습에서 눈에 띄는 게 사실 신발 모양이잖아요. 뭐? 신발 모양, 발 모양. 아, 여기가 지금 여기 된 거잖아요. 성훈 씨 신발도 흰색이고 차도 흰색이고 성훈 씨 발만큼 큰 신발이네. 근데 이쪽 위에서 편장육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둘러 앉아가지고 카드놀이 해도 좋겠어요. 진짜 넓죠. 네. 와. 4명이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그 프론트 미드십 구조를 갖고 있는 차들은 대체로 본네트가 많이 길어요. 페라리도 저번에 812도 마찬가지고 그 전으로 올라가서 네. 뭐 550 마라넬로, 575 마라넬로들도 막 엄청 넓거든요. 근데 넓은 건 좋은데 네. 길이가 별로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너무 길게 뽑아버리니까 캐빈이 너무 많이 뒤로 밀려가지고 사실 공간 손해를 많이 보는 네.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불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앞으로 조금 더 빼도 비례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절반 느낌인데 보통은 절반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조금 뒤에 조금 또 조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트 뒤에 공간이 없어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스포츠카 쿠페라면 시트 뒤에 그 플러스 원 네네. 같은 개념으로 있을 법도 약간 한데. 사람이 타기는 네. 어렵지만 그래도 짐이라도 놓을 수 있는 간이 시트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간이 시트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911만 하더라도 얘보다 휠베이스도 훨씬 짧은데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아예 없어버리니까 이거 어떨 땐 되게 아쉽거든요. 가방 들고 타도 트렁크에 안 넣으면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누르면 짐 놓기가 좀 맞아요. 짐 어렵죠. 놓기도 어렵고 그리고 차 안에서 잠깐 좀 쉬고 싶을 때도 이 시트를 눕힐 수가 없어. 뒤에 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필수가 없네 진짜. 굳이 이렇게 많이 밀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거는 어떤 퍼포먼스나 차의 구조나 그런 것보다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멋진 라인을 그린 거야. 그러고는 디자이너가 이긴 거야. 엔지니어들은 이기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뭐 완성도가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조금 뒤에 공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긴 어려웠을 실루엣이긴 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밀지 않았어도 저는 충분히 예쁠 수 오히려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네.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조금 하죠. 나왔으면 좀 보편적인 실루엣 어디선가 많이 본 맞아, 듯한 그럴 수 실루엣 될 있긴 수도 해요.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좀 평범한 쿠페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지난번 시승할 때 네. 그때 이렇게 공터에서 드리프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보통 드리프트를 하면 운전자가 어느 정도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네네. 드리프트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돌아가요? 뒤에 있잖아. 그럼 여기가 축이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같이 돌아가겠네요, 어? 진짜. 그치? 바퀴랑 몸이 동시에. 이렇게 쉬게 이렇게 몸이랑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특이한 느낌이긴 하죠. 또 그 느낌이 또 다르겠네요. 맞아요. 뒤에 재밌어요. 있다 보니까. 이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 뒷모습 어때요? 전 뒷모습은 마음에 들어요. 너무 깔끔해요. 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원장님? 난 앞모습은 마음에 드실 것 앞모습은 같은 마음에 줄 든다고 알았는데. 그랬잖아. 네. 난 뒷모습 이거 오리궁둥이 같아가지고. 오. 지난번에도 뒷모습은 좀 아니다. 너무 저는 뒷모습에서 감성이 좀 자극돼요. 그러니까 와, 이러니까 네. 디자이너들이 신나는 거야. 그지? 저는 이 좋아해준 리어랩과 사람도 얇은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건 좋아요. 네. 네. 그건 좋은데 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라인이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네. 약간 공둥이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리고 앞에는 깜빡이가 이렇게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쭉쭉 쭈루룩 흘러가는 흘러죠. 예, 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뒤에선 열 수는 없군요. 그런 거 같아. 뭐 누르려서 뭐 열 수가 없구나. 짠. 와, 오, 얕긴 한데 이게 넓어가지고 그렇죠. 네. 괜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넓긴 한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뭐 나름 2인승인 걸 감안하면 그러게요. 2인승인 걸 감안하면 나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요거를 씌워 놓으면 저쪽이랑 이쪽이랑 분리가 되기도 하고 짐이 좀 넘어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유리가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려 놓으면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안 보이는 것도 커버가 되죠. 그냥 닫아야 되네. 이렇게 닫아야 되는군요. 쿵. 오케이. 자, 엔진 봅시다. 우와. 이야. 이거 뭘 그렇게 많이 넣길래 여기가 이렇게 넓나라고 했더니 뭐가 많이 들었긴 했네요.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공간을 사실- 넓게 쓴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더 앞으로 더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변속기도 뒤에가 있는데 아. 물론 터빈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일단- 데 좀 빈 공간들이 진짜 있네요. 엔진이 어디 있어요? 엔진 여기요. 여기요. 엔진이 네. 요거죠, 요거. 이게 좀 엔진이 뒤에 아니라는 있는 거. 거지. 예, 그렇죠. 이게 엔진이 아니고 여기가 엔진이에요. 속을 뻔했네요. 그렇죠. 맞아, 이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축이고 뭐 조금 앞쪽에 있지만 가운데 어. 있는 거. 그렇지. 네. 그럼 뭐라 그런다고? 프론트 미드십. 맞아요. 이게 네. 프론트 미드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엔진이 아니고 이쪽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게 분명히 이제 인터쿨러가 있고 라디에이터가 있고 뭐 냉각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이제 흡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V8 4.0 트윈터보 엔진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522마력, 최대 토크는 68.2kgm를 발휘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엔진 우리가 지난주에 탔어. 지난주에요? 에스톤 마틴요? 어. 맞네요. 아, 벤츠랑 공유한다고 했죠. 그렇지. 맞다, 맞다. 그 DB11에 올라가 있는 그 V8 4.0이랑 같은 엔진인 거죠. 그 차도 변속기를 뒤에다 물렸는데 얘는 DCT고 맞네, 그 차는 자동 8단이 연체인 것만 좀 차이가 나는 네. 거고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죠. 지난번에 보면서도 이 아. 엔진 덮개 보면서 네, 벤츠 엔진이랑 많이 닮았네 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그렇군요. 터빈이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이제 출력이 얘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것도 2018년형 전에는 510마력이었는데 이건 지금 522마력으로 늘었어요. 올라간 거죠. 네. 토크도 올라갔고 네. 그래서 이 차는 출력과 토크가 업그레이드가 됐더라. 근데 에스턴 마틴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그대로. 되기 전 엔진을 그대로 장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그 GTR이 되면 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이제 585마력까지 올라가고 얘는 522마력이니까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제로백도 3.6초로 떨어지니까 네. GTR은 한 3.4초 끊어주면 좋을 텐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이 4.0 트윈터보 엔진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T 이건 S인데 GT에는 476마력이고 이번에 저기 독일 가서 타고 왔던 AMG C63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인데 출력은 510마력으로 기존이랑 똑같은데 네. 최대 토크가 얘보다 더 높아. 오. 최대 토크는 GTR이랑 똑같은 최대 토크를 C63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차의 성격에 네. 맞게 왜냐하면 C63은 얘보다 더 무겁고 더 크니까 그러니까 토크를 좀 더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 엔진 중에서 이 차는 522마력을 발휘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엔진 가지고 놀기를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하는. 그게 이제 그 터보 엔진은 좀 더 쉬워요. 자연흡기 엔진도 페라리 이런 애들은 뭐 자유자재로 갖고 놀지만 네. 터보 엔진들은 훨씬 더 쉬워요. 그 터보 과급을 조금씩 엔진일수록. 과급을 조금 다르게 하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바로 타보도록 하시죠. 오. 오, 와. 야, 잘 나간다. 잘 넘어간다. 앞에 머리 긴 부분은 네. 어색하지 않아요? 네, 운전하기? 전혀. 방금 진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앞에 네. 본넷 긴 게 네. 뭐 조금만 뭐 적응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과격하게 막 드리프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다른 차들과 네. 그냥 이렇게 주행할 때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레이스 말고 레이스 S 플러스로 당황했네. 확실히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덜해요. 네. 응답성도 더 좋고. 네네. 응답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응답성이 좋으니까 확실히 산길 타기는 편해요. 스포츠 플러스가 훨씬 낫죠. 네. 내가 가속하고 싶은데 응답성이 좀 느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 맞아요. 컨버터 모델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네. 진짜. 그렇지. 잘한다. 야. 저 방금 오. 패드 시프트도 썼어요. 야. 잘하는데. 그렇지. 속도 줄이고 가속하고. 옳지. 그렇지. 가속도 부드럽게. 너무 세겠다. 푹 나가지 말고. 네. 야. 그래서 산길 주행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앞에 본넷이 좀 긴데 네. 그래 좀 불편하겠지.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탔는데 아예 그 걱정이 좀 무의미해요. 전혀. 이거 제가 운전 잘해서 그런 걸겠죠?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닌가? 오늘도 기승전자와 접착. 아니 정말 네. 진지한 물음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근데 그거는 편해요.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게 네.
평상시에 늘 한 차만 타던 사람이 네. 갑자기 다른 차로 바꿔 타게 되면 네. 많은 부분들이 어색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네. 이제 송은 기자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대씩 막 계속 다른 차들을 타잖아. 네. 큰 차 탔다가 작은 차 탔다가 그렇죠. 빠른 차 탔다가 느린 차 탔다가 SUV 네. 탔다가 또 쿠페 탔다가 그러니까 그 적응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길을 총평하자면 자꾸 돌고 싶네. 이게 컴포트 모드일 때는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네. 확실히 S 플러스로 가면 너무 안정감 들어요. 제가 그리고 네. 운전 진짜 잘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세게 돌아도 슬립이 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뒷바퀴에서 그 소리가 살짝씩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구나. 아까 슬립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살짝씩 진짜? 일어나도 그럼요. 슬립은 기본이죠. 진짜? 코너 돌 때, 네. 그런데 그 그거 소리가 엑셀을 과격하게 밟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타이어랑도 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잘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송은 기자라면 이 차 가지고 네. 석기 가고 싶어질 것 같지 않아? 네,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이 그리고 타이어의 상황이 더 빨리빨리 인지가 되니까 차는. 네. 그거에 있어서 더 뭐랄까 대응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자가? 차 상태에 대한 그럼요. 네. 슬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걸로 한번 드리프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네. 한번 드리프트를 한번 근데 이제 눈길이 아닌 드리프트 제대로 마른 땅에서 제대로 드리프트를 해보고 싶어하는 송은 네. 기자. 이야. 그리고 스티어링 휠 무거워서 아까 계속 네. 투덜투덜 거렸는데 네. 확실히 코너가 많은 곳에서는 빛을 발합니다. 네. 네,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부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와. 쉽다. 코너 돌기가 너무 네. 쉽다. 아니 이거 진짜 지난번에도 그립이 정말 좋다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무게 배분 자체가 뒷바퀴를 많이 눌러주는 부분에 역할도 확실히 더 크고 전자식 LSD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 또 코너링에서 그 회전차를 보정을 많이 해주니까 실제로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코너에서 이 정도면 슬립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코너들조차도 슬립 안 일어나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급가속 하니까 힐스핀 나네. 그러네요. 제가 아까 코너를 돌면서 슬립이 난 것 같진 않고 네. 슬립이 날 이유가 없네요. 그립 이렇게 좋은데. 맞아. 와. 자, 레이스 모드. 아니. 레이스를 하니까 슬립 일어나네요. 이야, 그렇구나. 저도 레이스로 타봤어야 됐는데. 근데 레이스에서도 거의 뭐 약간 슬립이 조금 일어나는구나를 살짝 느끼는 정도지 그거를 어느 정도 뭐 좀 충분히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지를 해주진 않아요. 금방 바로 복귀를 해버려요. 살짝 맛보기. 네. 살짝. 자, 그러면 수동 모드로. 와. 더 정신 없어졌네요. 네. 맞아요. 더 정신 없어요. 와. 이건 뭐 금방 코너 끝이 와버리네. 와. 스포츠 플러스 정말 편안한 거였네요. 레이스랑 수동 모드까지 막 쓰니까 막 네. 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뒷바퀴 그립도 워낙 좋은데다가 LSD까지 가세를 해버리니까 코너를 너무 매끄럽게 돌아 나가서 이거 근데 사실 이거 ESP 다 끄면 그러면 드리프트가 되거든요. 이거 드리프트가 안 일어날 정도로 얘가 뭐 다 잡아주는 건 아니고 분명히 ESP를 다 끄면 드리프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산길을 도는 데는 그립이 진짜 엄청나게 좋고 매끄럽게 돌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레이스 모드에서도
하체는 훨씬 더 엄청 매끄럽다는 거. 지난번 때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엄청 신경질적이어가지고 오히려 그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보다 그냥 스포츠 정도가 좋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신경질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라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훨씬 더 좋을 정도로 하체를 진짜 매끄럽게 잘 다듬어 놨어요. 진짜 한 차에서 네. 경험할 수 있는 그 주행 감각의 범위가 정말 넓은 것 같네요. 그렇죠. 컴포트부터 네, 레이스까지. 맞아요. 근데 진짜 사실 넓어요. 그게 그 포르쉐 911도 그렇거든요. 네. 911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997 이전까지 996까지만 하더라도 컴포트 모드도 그렇게 큰 포트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제 997을 지나고 특히 991 올라오면서 991 오고 난 뒤에는 컴포트 모드는 많이 편해져 가지고 물론 그래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많이 단단하긴 하지만 911인 걸 감안하면 정말 부드러워졌다가 또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면 막 엄청 단단해지니까 그 차가 그런 극명한 어떤 성격을 다 누릴 수 있는 차였었는데 이 차도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다시 컴포트로 한번 가볼까요? 컴포트 모드로 가면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911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911보다도 한 10% 정도? 한 10% 정도 더 그 댐핑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충격을 흡수하는 마진이 좀 더 있는 정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소홍 기자가 아까 그 소홍 기자하고 소홍 기자의 안전키랑 저쪽 이제 본네트랑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트를 높이긴 했지만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춰도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낮은 차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낮아도 된다고요? 그렇죠. 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높은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더 낮출 필요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포지션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다. 낮은 건 아니라고요? 그냥 네. 그런 정도. 그러면 단단한 걸로만 치면 네. 이 차의 가장 단단한 것과 911의 가장 단단한 것을 비교했을 때는 네. 어떤 게 더 단단할까요? 우리 911을 한번 불러가지고 다음에 같이 타봐야겠어요. 911을 불러서 다시 네. 한번 비교를 진검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느낌으로는 911이 좀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911이랑 네. 맞대결을 펼치기 좋은 차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완전히. 특히나 이제 그립 자체가 이 정도 좋으니까 코너링에서도 911에 안 밀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높네요.